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5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오랫동안 피해게임 2를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애의 시각이 아니라 약간 정치의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시 모드를 나는 솔로 모드로 좀 바꾸는 그런 예열, 그런 예열의 날이라고 좀 봐주시고, 그래서 15기 첫 화부터 지금까지 그 장면들을 쭉 좀 훑어보면서 간단하게 인물에 대한 가설,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들일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나,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오늘은 저의 분석 예열이라고 좀 봐주시고, 뒤에서 어떤 갈등이나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한 일종의 가설 수립의 단계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리커처는 역시나 그리려나님의 작품이고요. 관련해서는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텐츠들이 있으니까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이게 100회 특집이었어요. 100회 특집의 첫 등장을 여기 영수님이 등장으로 했죠. 손에 들린 건 술. 자기소개에서도 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죠. 이게 약간 패널들이 초현실적 외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외모다라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외모 얘기를 하지 말지. 저거를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돌려가기가 될 수 있는 저런 말로 초현실적 외모라니. 약간 뭐 외모가 자유분방하다는 거야 뭐야? 아니면 외모가 난해하다는 거야?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영수님에 대한 설명은 아날로그 감성, 푸근한 순수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은 영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이 표현 자체는 좀 세련된 언어들을 썼죠. 이 아날로그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추억거리, 그런 좋은 어감이긴 한데 이분이 그렇게 세련된 사람은 아니다.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도 오해할 수 있는 문구고, 그리고 푸근한 순수미라는 건, 푸근한 건 외모, 순수라는 거는 이분의 마음이잖아요. 푸근한 게 이분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푸근한 순수미에서 푸근함과 순수함 둘 다 마음일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이 영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을 한다고는 했는데, 영수님은 마지막까지 혼자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는 그 호칭들이죠. 아날로그 감성을 설명해주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는 이제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서 착장을 해봤다라거나 이제 그런 용어들이 아날로그 감성을 뒷받침해주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링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정말 열심히 살아온, 그러니까 바둑이나 이런 것처럼 누군가와 굳이 소통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 그 세계에 혼자서 몰입할 수 있는 그거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바둑의 역사는 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바둑이 춤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영수님이 요즘의 것, 새로운 것, 이런 것에 굳이 휘둘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에 와서 이게 어필이 되려면 진짜로 희박한 확률이지. 저것에 관심이 있고, 저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 감성이 가지는 그런 장점을 볼 수 있는 이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성이 이제 쉽지 않죠. 영수님 어떤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 그 정도의 아날로그 감성을 좀 멋스럽다라고 여기기가 좀 쉽진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푸근한 순수미 이래버리니까 영수님이 굉장히 푸근한 인상을 주죠. 되게 편안한 인상, 되게 친한 형, 술자리에서 함께 하면 항상 유쾌할 것 같은 그런 동생, 그런 느낌이지만 그게 이제 이성 입장에서도 푸근한 느낌을 주느냐,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는 개인의 호불호가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 순수미라는 것과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게 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적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인의 디지털적인 감성, 항상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요즘에 어떤 것들을 또 소비하는 그런 것과는 좀 상반되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순수미,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는. 그렇다고 영수님이 뭐 지적으로 떨어지는 분이거나 그렇진 않죠. 오히려 이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봐요. 이거에 이제 맞는 분이 있으면 괜히 트렌디한 거에 휩쓸렸다가 그 자기를 잃고, 그리고 안 해도 될 거에 괜히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실은 영수님은 이제 그런 분은 아니죠. 오히려 이 바둑이라는, 그러면 심신수양의 신은 아닌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전략 훈련이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이렇게 연마하시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술에 대해서도 뭐 사건 사고를 자기가 일으켰다라고 하지만 그 사건 사고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소박한 거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술 먹고 사건 사고는 뭐 하다못해 노래방 가가지고 유리를 깼다거나 기물을 파손했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제 술 취해서 사건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 그러면 뭐 길을 잃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잔다거나 뭐 종종 경찰서에서 자가지고 막 아유 또 이분 여기서 주무시네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술만 먹으면 뭘 깬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분의 사고방식은 이 정도도 그냥 사건 사고인 거야. 그만큼 영수님은 실은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냥 옛날의 감성을 사랑하고 내가 바둑 두는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나이도 있긴 하지만 그냥 약간 옛 시대의 소년 같은 느낌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영수님이 가지는 순수미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영수님이 이성적으로 어필이 되려면 조금 더 이 외모와 매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영수님은 차라리 이 전기수의 상철님처럼 속은 여우고 겉은 살짝 곰 같은 느낌이어서 알지만 이렇게 모른 척 받아주기도 하고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라면 이 외모가 유리한데 영수님의 내면은 순수한 소년 같은 내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옛 것을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 외모가 주는 게 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지. 너무 이게 이 사람의 정서는 굉장히 소년 같고 순수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나는 되게 장점이라고 봐요. 근데 이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가 챙겨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옛스러운 것을 또 배우고 싶고 또 함께 공유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과는 조금 방향성이 다르다는 게 그게 조금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서의 좀 단점이지 않겠나. 이게 조금 진득하니 이 사람을 좀 알아갈 기회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소수긴 해도 어쨌건 영수님의 진가를 알려면 좀 영수님과 좀 같이 좀 오래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약간 좀 촌스러움 잘 모르는 거 그런 것도 좀 허당인 부분들 그런 것도 조금씩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신뢰가 쌓이는 이제 그런 관계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푸근한 순수미 이래버리니까 푸근한 거는 내가 의지하고 싶은 모습인데 순수미는 이 사람에게 내가 가르칠 게 많은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이 두 가지의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죠. 뭐 푸근한 안정감 이러면 시장이 크죠. 아니면 귀여운 순수미 이래버려도 이것도 시장이 크지. 근데 푸근한 순수미 이러니까 이 안에 담긴 이 맥락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보고 다가올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거야. 그 이성들이.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영수님은 나는 솔로 나온 거가 되게 잘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수님의 매력을 발견할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지만 그거를 발견할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명 여성 중에 등장하긴 되게 어렵지. 이게 뭐 여성 중에 10%의 여성이 영수님의 매력을 발견한다.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수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영수님이 가지는 지금 뭐 술에 대한 얘기도 하긴 했지만 술은 뭐 줄이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영수님이 가지는 그런 매력이 좀 어필돼야 되면 궁극적으로는 영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 만남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좀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뷰하실 때가 조금 더 날씬하셨던 것 같긴 한데 10년 동안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나와요. 지금 영수 씨가 39, 30대에 접어들면서 여성과 만나질 않은 거지. 근데 영수 씨는 지금 10년간 여자를 안 만난 것도 한편으로는 10년간 이 술 마시고 바둑 두고 이게 너무 즐거운 삶이죠. 여성을 만나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바둑 두고 술 마시는 것보다 즐겁지 않은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내 세계로 있는 것을 굉장히 만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영수 씨가 그렇게 인정하는 포인트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결혼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 영수 씨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바둑 두고 술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이 사람도 굉장히 즐거운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상대가 나를 좋아하긴 할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결혼해야 된다는 거를 영수님이 굉장히 외면해오고 지금 이 현실의 즐거움에 좀 집중한 삶을 10년간 살아오지 않았나.
이게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광수님 같은 경우는 결혼정보회사 2개나 가입해서 계시잖아요. 영수님은 뭐 가입해서 뭔가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자의적으로 막 절실해서라기보다는 결혼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른들, 그리고 주변에서의 말들. 그래서 그냥 뭔가 그런 의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정도, 일종의 그냥 효도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그 자기소개도 그렇게 과하게 솔직하게 한 게 아닌가. 근데 일부러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그걸 막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그게 막 오히려 영수님 마음에 어떤 절실함이 없으니까 자기를 꾸미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영수님이 원래 막 자기를 꾸미고 그런 것보다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도 맞아요. 그리고 그 기준값이 어떻게 보면 좀 어른의 그런 약간의 더러움을 허용하는 그런 기준값이 아니라 그 소년 기준에 주량 빼고 그런 거여서, 이 정도면 사건 사고지, 이 정도면 큰일이지. 왜냐면 그 겪으면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일이 많지 않았던 분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큰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은 소주 5병을 저렇게 자주 마시면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죠. 뭐 왠진 모르는데 다음날 얼굴에 상처가 나 있다거나, 썸 타던 사람한테 전화를 한 기억은 있는데 무슨 내용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상대는 나를 차단했어. 뭐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죠. 근데 영수님이 이제 그 정도 일을 겪은 사람은 아닌 거죠. 경험담이냐고요? 라고 물으셨겠죠? 아닙니다. 그냥 상상 속이었어요. 상상이었습니다. 전 작가잖아요. 상상력이 풍부해요, 아주. 그리고 두 번째, 영호 씨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또 비현실적인 외모라고 그래요. 초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너무 이렇게 비슷한 말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영수 씨 디스가 돼버렸어. 그래서 영호 씨에 대한 설명은 아기 피부, 근육맨, 미남의 정석 해서 외적인 것들에 좀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걸로는 뭐 보여지는 게 전부 다니까, 이 설명은. 뭐 영호님이 어떤 활약을 하고 어떤 분인지는 이제 보면서 봐야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나오네요. 영수 씨가 이제 착장도 좀 연습하고 왁스 바르는 것도 좀 연습하고, 근데 스스로 이제 세팅해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미용실에서 배워왔다. 결과는 이제 미용실이랑 좀 다르긴 했다. 근데 영수 씨가 39이잖아요. 그러면 10년간 자기를 꾸미지 않았단 얘기야. 이성을 만나지 않는 10년간. 이성을 만나라는 그 특히 할머니가 많이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을 그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분은 아니지. 왜냐면 바둑 두고 술만 있으면 평생 즐거울 수 있거든. 그게 이제 영수 씨가 가지는 그 깊은 의식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제한하지 않고 뭔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 뭐 좋죠. 좋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술을 끊어야 되고 바둑도 끊어야 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물론 영수 씨는 기본적으로 가정에 충실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딴짓을 할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다만 그 술과 바둑이라는 그 인생의 친구, 그들을 과연 버리고 결혼을 선택할 사람일까? 그런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결혼은 물론 소중하고 좋은데 좀 병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영수 씨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적이고 환경도 좋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크게 어긋난 삶을 살지도 않았고, 바둑과 술만 인정해주면 영수 씨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그런 이성들, 나는 솔로 이후로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게 영수 씨 입장에서는 가장 나이스한 나는 솔로에 나온 혜택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 영호 씨는 어제 운동하고 왔다고, 근육을 이제 펌핑 시켰다고. 그래서 뭐 영호 씨에 대해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피부가 엄청 좋으시네요라는 질문에 세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면서 센스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우성을 닮았다는 말에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고, 그 기생충에 지하에 사는 박명훈 씨죠. 지하에 그 숨어 살던 그 분과 닮았다라고, 영호님과 닮은 꼴 중에 가장 이상하게 생긴 캐릭터가 아닐까. 그 배우가 못생긴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좀 기괴한 역할이었잖아요. 영호님은 그것도 실은 자기를 낮춘 비유지. 뒤에도 나오지만 약간 뭐 배우 유수영이 언급되기도 하고, 가수가 꿈이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집에 노래방이 있어. 그러면서 10살이 많은 42살과 이성도 연애 가능하냐는 말에 이제 가능하다. 이게 뭐 불가능하진 않은데, 이게 최근에 나는 솔로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제 연하로 선을 그으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잖아요. 바로 전기수도 자기와
자기보다 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실은 영호님의 케이스가 평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영호님이 바라는 이성은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 그래서 의지하고 싶은 사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의지하고 싶구나라는 말에 이제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로는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뭐 정서적으로는 나한테 의지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연애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영호 씨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한 거잖아요. 가수를 꿈꿨고 그거는 어쨌든 취미 생활로 집에서 하지만 굉장히 그걸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런 만큼 자기 삶에서 어떤 물론 보람도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만족감을 좀 얻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좀 상대에게 더 의지하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그냥 가설이에요. 뭐 앞으로도 봐야지. 이번 기수는 특히나 어떤 개성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보면서 좀씩 맞춰 가봅시다. 그러면서 영호 씨가 이제 턱시도 입고 그런 결혼식장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뭐 거기에 축가를 부르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 기수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결혼은 만약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그래도 광수 옥순 씨겠죠? 그건 뭐 좀 더 봐야겠지만, 왜 광수 옥순 씨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는 좀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술 얘기를 영호 씨가 먼저 꺼냅니다. 술 좋아하세요? 근데 뭐 영수 씨는 뭐 술 엄청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그래서 영호 씨가 이제 동지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술 안 먹는 사람 이해 안 되죠?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영수 씨는 안 마시고도 즐거울 수 있으면 더 좋죠? 라고 하면서 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 일단, 왜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먹기도 아쉬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굳이 꾸역꾸역 그걸 먹는다는 거는 좀 아까운 거죠. 내가 먹었을 때 그 효용이 100이라면 저 사람이 먹었을 때는 효용이 뭐 마이너스 10이다. 이러면 그건 전체의 우리의 행복도를 낮추는 일이잖아요. 저 사람 입에 들어간다는 건. 그러니까 굳이 안 먹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이제 영식 씨가 등장을 합니다. 영식 씨에 대한 설명은 독실, 신실, 언제나 스마일. 언제나 스마일이야. 뭐 영식 씨 등장부터 이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이구나. 이 캐릭터가 끝까지 가겠구나. 이런 정도 예상이 가죠. 영식 씨야 전형적인 이제 외유 내강 스타일의 사람이죠. 원래 밝은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저렇게 타인에게 좀 밝은 에너지를 주려고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훈련된 스스로가 훈련을 한 그런 캐릭터겠죠. 근데 이제 자신한테는 이제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생활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삶의 균형이 중요한데 영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차분한 이런 신앙생활 그리고 익스트림한 스포츠, 그래서 그 양쪽에 안정감과 스릴이라는 그 두 가지 저울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그런데 이게 자신한테 엄격한 사람들은 또 가족에게도 엄격해지기가 쉬운 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족에게도 엄격하지 않고 나에게만 엄격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정말로 그거는 어떻게 성숙한. 그래서 이제 영식 씨에게는 그 설명이 독실, 신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이 영식 씨가 이번 나는 솔로 기수에서 보여준 가장 큰 임팩트는 신앙생활. 그리고 영식 씨가 그 신앙생활을 뒤집을 정도로 여기서 좀 경쟁력이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영식 씨가 이번 기수에서 어떤 결실을 맺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종교라는 허들이 너무 높죠. 여자가 생기면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일요일에 어디가 있을 거야. 당장. 그리고 그동안 하던 사역을 안 하면 마음속에 계속 쌓이는 그런 죄의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런 거를 어떤 종교가 없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뭐 남녀를 떠나서 배우자가 너무 독실하다. 근데 나는 종교가 없다. 이러면은 좀 함께하기가 좀 어렵죠. 주말마다 서로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럼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종교가 독실한 분들끼리 만나는 게 서로가 행복한 길이 아닌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그냥 마음속의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생활 양식의 영역이다 보니까 서로가 충돌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뭐 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뾰족한 솔루션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선 처음부터 같은 종교를 가진 독실한 분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영식 씨도 실은 뭐 이 전 기수나 다른 기수들을 보면 이게 독실하신 분들이 또 많았거든요. 여성분들 중에서. 근데 이번 기수에는 또
독실한 여성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영식 씨 형문이죠. 그리고 이 나는 솔로가 끝나고 이제 그런 분들과 뭔가 연락이 또 닿으면서 또 만남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식 씨는 여기에서 좋은 이미지 그리고 건강함 이런 걸로 충분히 이제 시청자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으로도 영식 씨는 여기에 출연한 보람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식 씨는 기본적으로 잘 웃는 것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잘 웃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이런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잘하시고, 관심 가져주면서 질문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뭐 제주도 얼마나 오셨어요? 뭐 두 분 앉아 계셨는데 진짜로 이 꽃이랑 같이 하면서 너무 이뻐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이타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타적이고 또 이런 선한 에너지가 있다는 게 분명히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로 푸나? 그렇게 균형을 맞췄나? 이제 그런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철 씨가 등장을 합니다. 뚝배기 사랑의 결혼은 진심. 이게 결혼은 진심, 뭔가 이런 진심이라고 하면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고, 진정성에는 실은 어느 정도의 그 빌런적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이 진심이다 보면 어떤 조급함도 생기고 어떤 서툼도 생긴단 말이에요. 꼭 빌런이 아니어도. 그런 면에서 영철 씨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겠진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뭐 뚝배기 사랑이라는 표현, 뚝배기 사랑이 뭐야? 뭐 구수하다는 건가? 뚝배기 사랑도 아날로그 감성이랑 같은 개념인데 이 아날로그 감성은 혼자 가진 감성이고 뚝배기 사랑이라는 거는 아날로그 감성이긴 한데 이성과의 연결이 좀 되기 때문에 뚝배기 사랑이라는 표현을 쓴 건가?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영철 씨의 등장에 대포권 씨가 군대 중대장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 저도 그 군대 간부 같은 느낌이라고 보였어요. 그게 어떤 태도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하지 않는 것, 나쁘게 말하면 낯선 타인에게 굳이 예의를 갖추려 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죠. 먼저 와 있던 영수, 영호, 영식이 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크게 외치는데 대꾸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인다, 이런 것들은 실은 좀 평범한 반응은 아니지. 그냥 긴장해서 조금 입이 안 떨어졌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영철 씨가 내가 마음을 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뭐 불필요한 어떤 선이나 선한 행동을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아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같아. 내가 굳이 뭐 친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친한 척해? 이게 이제 영철 씨가 기본 가진 생각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앞에 오신 이 세 분과는 상당히 대비되죠. 특히나 영식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영수와 영호 씨도 상당히 대비시켜놓고 영식과 영철도 상당히 지금 대비가 된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무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긴장했고 어떻게 뭔가 이런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인사를 하고 뭔가 말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혀로 입맛을 다시는 그런 걸 보면 뭔가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뭔가 할 말이 없다. 애초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았으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좀 서툴 수 있겠죠. 그래서 영식 씨가 이제 캐릭터 다 아세요? 라는 부분에 말에도 이제 영철 씨가 반대편 팔을 기대면서 몸이 살짝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생각하고 잘 모른다. 더 이상 좀 묻지 않아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암묵적인 표현이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영식 씨처럼 막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친하게 되고 이렇게 막 살갑게 대하는 이런 것들이 영철 씨한테 너무 힘든 거야. 그동안 헤어지도 않았고 마음이 없는 말을 하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영철 씨는 상당히 친해지기가 껄끄러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분하고는 친해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전부일 수 있지. 영식 씨 같은 분은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식 씨는 실은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나를 대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식 씨는 원래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영식 씨가 이제 뭐 영철 씨가 남자다운 같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 얘기했거든요. 이러면서 우리의 대화에 이 사람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영철 씨가 눈도 안 마주치고 네. 그래요. 영철 씨는 진짜 내가 재밌을 때만 웃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좋아하는 티를 내. 인터뷰할 때도 이제 무뚝뚝한 그렇다. 그래서 실제 성격도 그렇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지. 영철 씨는. 그게 뭐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영철 씨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굉장히 밝고 살가운 그런 표정이 나오면서 결혼까지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는 거는 뒤에 지금까지 회차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영숙 씨일 가능성이 있겠죠. 영숙
씨 이외에 뭐 다른 분들이 비집고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지. 처음에 영철 씨가 이제 너무 이제 영숙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여지가 생기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가 등장을 합니다. 광수 씨는 인생은 소설, 사랑은 진심. 이 진심이라는 게 어쨌건 진정성 있게 이 프로에 임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영철 씨와 광수 씨 둘 다 그 자기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준 분들이겠죠. 그리고 인생은 소설이라는 거는 광수 씨의 인터뷰를 보면 알죠. 광수 씨의 삶 자체가 굉장히 특별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개팅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는 솔로로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솔로에 출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개팅을 했던 분 입장에서는 광수 씨가 좀 평범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갖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누군가에게는 좀 열렬한 호응을 얻을 수 있겠다. 최소한 그 이 프로를 이번 회차를 빛낼 사람이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떤 거절의 뜻으로 저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여성분이 나는 솔로 팬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광수 씨는 결정사를 벌써 이제 2개나 하고 있어요. 1년 정도. 하나는 좀 짧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결혼을 꿈꾸는 내 가정을 만들고 싶은. 그러면서 이제 학비를 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기초수급 대상이 있고 그 바로 윗계층 기초수급 대상자보다는 조금 더 뭐 재산이나 어떤 소득이 좀 더 높은 바로 윗층이죠. 그래서 뭐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 차상위 계층 분들이 차라리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 돈을 덜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국가적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금도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들은 어떤 취업을 하거나 일을 어느 정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서 적은 돈을 버느니 차라리 일을 조금 덜 해버리고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는 게 더 나은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 계층으로 봤을 때. 어쨌건 굉장히 힘든 청년 시절을 보낸 거는 이제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제 동생 학원비도 대고 있고, 엄마 생활비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쨌건 집안의 기둥이 된 사람이죠.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PD가 이제 똑똑한 여자 만나겠다. 착하고. 그러니까 김고은 찾을 때가 아니다. 근데 광수 씨의 이상형은 김고은. 그러면서 이제 그냥 좋습니다. 뭐 이유는 없고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 대상은 옥수님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가 내려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도착한 남자들끼리 우산을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식 씨 코트가 살짝 걸리거든요. 의자에. 그때 이제 영철님이 말없이 그거를 이제 팻말로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친데레 기질이 있나? 그렇게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아예 무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말없이 챙겨주기는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약간 태도가 조금 거칠어 보이고 좀 어떻게 보기에는 좀 무례해 보이는 면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의 내면은 그래도 주변은 챙겨주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딱 중대장들 스타일이긴 하네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로 모든 걸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죠. 주변에 아예 무심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말로 하는데 그 팻말 이렇게 마른 두루마기 마른 걸로 그걸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정확히 딱 친데레 스타일이구나. 그런 느낌은 좀 드는데 또 봐야죠. 이제 어떤 스타일일지.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쉰 이야기를 영호님하고 영식님이 하는데 영호님은 이제 내가 연애를 2년 쉬었다. 나 오래 쉬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양쪽에 계신 분들은 영수 씨는 10년, 영식 씨는 8년을 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살고 있는 세계가 좀 다른 거지. 뭐 어느 걸 평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영호 씨가 생각했을 때 연애는 2년이면 진짜 오래 쉰 거예요. 근데 영수님은 벌써 10년을 쉬었어. 연애 그거 뭐 꼭 해야 되나? 영식님도 자기 삶이 너무 바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이 너무 높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기준값이 너무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영호님이 이 사람들을 뭐 양민학살하려고 나 이거밖에 안 쉬었어 라는 걸 돌려서 나 2년이나 쉬었는데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 진짜 2년을 오래 쉬었다고 생각하고 말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옆에 양쪽에서의 반응이 이제 10년, 8년 이래버리니까 물론 10년 얘기를 듣진 않았지만 영호님이 살짝 당황했어요. 원래 영호님은 자기를 살짝 낮추면서 굳이 막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헬스나 노래 같은 경우에도 남들 앞에서 부르는 걸 좋아는 하는데 자신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낮춰도 어느 정도 이미 빛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한데 여기서도 약간 낮춘다는 의미로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지금 이쪽 테이블 중에서 최신 연애 경험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연자 상철 씨가 등장합니다. 상철 씨는 누나 사랑받기 딱 좋은. 아, 이거 내가 잘못 봤나 싶었어. 누구나인가? 똑똑한 모범생. 똑똑한 모범생이야 뭐 상철 씨를 묘사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뭐 AI 연구원이고.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온 그런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어쨌건 누나 사랑받기 딱 좋은 하는데 상철 씨에게 지금 누나, 그러니까 상철 씨의 캐릭터 자체가 좀 귀여운 면도 있고, 그리고 누나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이미지인 건 맞죠. 뭐, 왠지 뭔가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귀여운 데다가 또 좀 바르게 살아온 그런 밝은 그런 모험생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뭐, 누나에게 사랑받기 딱 좋은 그냥 그런 1차원적인 묘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출연한 누나라고 할 만한 사람은 지금 정숙 씨랑 현숙 씨, 있긴 한데 이 두 누나분들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모르지. 이번에 캐릭터가 살짝 그 외적인 캐릭터는 좀 영호 씨랑 상철 씨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건 물론 약간 얼굴의 선호적인 측면이고 영호 씨는 조금 이게 몸도 좋고 좀 그런 면이고 상철 씨는 말 그대로 이제 좀 지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영호 씨가 뭐 지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고 어쨌건 상철 씨는 워낙 지금 여기도 똑똑한 모험생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외모가 예선 통과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영호 씨와 사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상철 씨랑도 사귈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외모적인 맥락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비슷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철 씨와 영호 씨는 어떤 선호가 확실하다면 둘 중에 한 명을 좋아한다면 다른 쪽을 좋아하기 힘들지. 내가 영철 씨 같이 그런 딱 상남자 스타일에 꽂힌다. 그러면 뭐 귀여운 영호 씨에게 꽂히긴 좀 힘든 그런 면이 있잖아요. 어쨌건 지금 영호 씨와 상철 씨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 그게 어쨌건 이 누나들인 것 같긴 해요. 정숙, 현숙. 당장 갈등이 시작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또 보자고요. 뭐 순자 씨나 영자 씨도 어떻게 움직일지가 좀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철 씨가 마지막으로 반갑습니다 하면서 밝게 들어와요. 그리고 영철 씨를 뺀 나머지 분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죠. 그래서 상철 씨의 이제 인터뷰에서는 어쨌건 AI 연구원 자체가 아무래도 전망이 좋죠. 많지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연구하는 연구원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기타 연주를 하세요. 우리 기타에 대해서 좀 불안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기타 연주를 한번 들려주시나 했는데 자기소개에서는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기타까지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막 과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형에 대해서는 현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위로는 서너 살까지 괜찮다. 연하는 상관없다. 나이 밑으로는 그 차이가 상관없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호 씨가 말하는 이상형과 어느 부분 좀 겹칠 수 있죠. 영호 씨와 상철 씨가 동갑이기도 하고, 물론 영호 씨가 연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버퍼가 훨씬 높지만, 그 어쨌든 영상도 괜찮다.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게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다른 얘기지만, 이거를 이제 사람을 막연하게 봤을 때 이걸 구분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단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을 가진 사람인지는 이게 많은 부분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철 씨와 영호 씨가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이성 입장에서도 조금 겹치는 시장이 있고 이 두 분도 이성을 바라볼 때 좀 겹치는 시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한편으로 오히려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캐리어 들어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영식 씨가 이제 나는 첫인상에 좀 꽂힐까봐 좀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첫인상에 꽂힌 거 치고는 8년간 너무 쉬웠지. 8년간 연애 쉬웠는데 첫인상에 꽂힌 거는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의 기억 아니야? 아니면 그 8년간 뭔가 꽂힌 사람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 꽂힌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솔로로 지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제 영수 씨가 이건 혹시 선전포고냐 그러면서 영식 씨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그냥 두 사람 다 유쾌하고 재밌게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만나면 참 좋은 친구들이야. 재밌고 좋은 친구들인데 이게 이제 이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게 이제 저런 유쾌함이 그닥 장점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 출연자들이 한 명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영숙 씨고요. 거기 영숙 씨에 대한 설명은 피부 좋고 키 크고 귀여운 여인. 영철 씨가 묘사했던 이상형의 딱 그 워딩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건 딱 영철 씨와 영숙 씨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매칭을 생각하고 두 분을 한 기수에 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말하는 묘사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영숙 씨는 처음에 이 피부 좋고 키 크고 귀여운 여인, 영철 씨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정확히 그거에 대한 말이고. 이제 영숙 씨가 인터뷰를 할 때, 공대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다. 공대에서 영숙 씨라면 연애를 쉬지 않을만 하죠. 일단 경쟁자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근데 이건 뭐 워낙 케바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대라고 또 다 같은 공대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학공학과는 5년 만에 여성 학우가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축제를 벌이려고 준비를 쫙 해놨는데, 이름만 여성이었던 거지. 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러니까 이제 그 축제가 뭐 취소됐다는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공학이다 이러면은 그래도 꽤 높으니까 여성 비율이. 뭐 또 공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연애를 쉬지 않았었고, 예전에는 어때야 된다 따지는 조건들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건을 많이 내려놨다라고 하면서 성격 무던하고 돈 잘 벌고 팔다리 길쭉하고, 이게 내려놓은 게 이 정도니까 눈이 원래 굉장히 높으셨던 거죠. 근데 뭐 눈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내가 그만큼 갖추었고, 그리고 그만큼 또 상대를 만나면서 어떤 노력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굳이 뭐 싫은 사람과 만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성, 능력, 그리고 외모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거지 실은. 그럼 과거에는 도대체 이게 내려놓은 조건이면 여기다가 뭘 더한 거지? 의사한테 진찰 받으러 갔는데 이제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는데 저는 몸이 아파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다 아파 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질문이 돼요. 만약 능력이 있는데 성격이나 인생이 별로라면 대외적으로는 상관없다. 나한테만 잘하면 된다라고 영숙님이 말하거든요. 그거에 근접한 사람이 영철님이잖아요. 영철님의 성격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영철님의 성격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물론 뭐 이거는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어쨌든 영철님은 굳이 그걸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영철님 표현대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영식님을 처음 봤을 때 영식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겠어? 근데 저 사람 공수부대 출신인데? 물론 뭐 공수부대가 그렇게 뭐 무서운 부대야 그건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이 사람 취미도 약간 나같이 그 정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취미잖아요. 실은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그 헬기 레펠이라고 이렇게 헬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돈을 되게 많이 줘. 그것도 진짜 돈을 많이 주니까 했지. 그렇게 줄 헬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근데 공수부대는 비행기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돈 줘도 안 해. 그 헬기에서 떨어지는 것도, 돈을, 진짜 그 이등병 때는 돈 줘도, 안 하면 안 됩니까? 겁나 맞고 막 이랬는데. 너무 무서웠거든. 그래도 어쨌건 뭐 했죠. 어쨌건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목숨 걸고 했지. 근데 어쨌건, 영식님은 사람들이 무섭게 보지 않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지. 영철님은 친한 사람이 아니면 영철님은 되게 무서운 사람, 무례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건 영숙님한테 꽂히니까 영숙님한테 잘하잖아.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 생각 없이 나는 한 사람한테 꽂혔다라고 딱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영숙님이 말하는 이상형과 영철님이 말하는 이상형이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과연 서로가 이상형을 말했는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를 테스트한 건가? 꼭 맞는 상대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 맞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잖아. 나는 솔로 제작진이 이런 분들인가? 어쨌건. 그래서 영수님은 너무 착한 거는 좀 이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너무 착한 거에 가까운 사람들 지금 잘려나가죠. 이번 기수에 너무 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당장 마지막에 등장했던 상철님도 좀 너무 착한 것처럼 보이는 과에 가깝지. 영수님도 사건 사고를 얘기하긴 했지만 실은 되게 선한 사람이거든. 광수님도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좀 도끼는 있는 사람 이겠죠. 영호님도 당연히 좀 자기 의지나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지 착한 사람이고 딱 착해 보이고. 그래서 영숙님이 지금 자기가 말한 이상형이 저게 100% 사실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영철 씨밖에 없죠. 영숙님 입장에서는. 영철 씨를 고르거나 안 고르겠지. 예를 들어서 외모적으로 이렇게 다부진 헬스를 해가지고 근육질의 영훈님과 데이트를 해보면 영숙님은 영훈님은 좀 내가 바라는 이상형과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쨌건 좀 똑부러지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주변 신경 쓰지 않고 똑부러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그렇지 않아서 그런 사람을 원하거나. 그러면 영숙님은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느 쪽일까? 두 가지의 다 가능성은 있는데 영숙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스스로 좀 뭐 괴로움까지는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거를 이성을 통해서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정숙 씨가 등장하는데
영호 씨가 캐리어를 들어주러 가요. 그런데 정숙 씨의 행동은 캐리어를 내미는 게 우선이 아니라 누구신지라는 뉘앙스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숙 씨는 기본적으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 아닌가. 겉으로 보면 영호님하고 바로 이렇게 밝은 미소가 나오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면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이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모르지. 더 봐야지. 여러 가지 이게 비가 오기도 했고 낯선 환경이기도 하니까 이걸로 이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설명도 마침 일도 사랑도 불도저. 똑부러지는 여자 정숙. 일도 사랑도 불도저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 불도저가 등장하면 어쨌건 되든 안 되든 누군가에게 좀 올인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기대감이 들죠. 그리고 똑부러지는 여자라는 거는 그 정숙 씨의 기본적인 태도나 이런 거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밝게 웃고 저런 유한 저런 외모와는 다르게 좀 단단한 내면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죠.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본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또 싱가포르까지 가고 세상을 좀 넓게 쓰는 사람이죠. 왜 이렇게 연애를 못했냐는 말에 근데 이거는 정숙님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랬겠구나 싶어요. 그냥 그래 연애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겠는데 그만큼 치열하게 산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죠. 여기서 PD가 1년만 쉬면 남자가 생길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는데 정숙 씨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제가 불안한 게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일적으로는 정말 계속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당연하죠. 커리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1년 공백이 어떤 의미가 없이 생겼다. 어쨌건 뭔가 맨 위 경로에서는 살짝 내려온 경로로 가야 되는 그런 건 있죠. 그리고 이제 순자 씨입니다. 내가 순서대로 한다는 걸 잘못했군요. 그다음에 순자 씨구나. 순자 씨는 캐리어를 어떻게든 좀 들어보려고 깽깽대면서 가고 있었고 그때 이제 영식 씨가 와가지고 캐리어를 들어주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정숙 씨는 그냥 끌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숙 씨가 조금 털털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캐리어 같은 거를 이렇게 잘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나의 정서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 이런 건. 그래서 이제 정숙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끌고 왔으니까 영훈 씨도 들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끌었고 여기서 이제 순자 씨는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했으니까 영식 씨는 끝까지 이제 들어주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무겁죠 하니까 영식 씨 특유의 그 웃음을 웃으면서 꽃이 너무 이쁘잖아면서 말을 돌리거든요. 근데 이제 발걸음이 그 발구름으로 캐리어를 같이 드는 거 있잖아요. 발로 이제 허벅지를 힘으로 같이 드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거를 힘겹게 끝까지 들어오고 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해맑은 여자 순자. 순자 씨에 대한 이 별칭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누구나 좋아하느니 여기서의 이제 인기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순자 씨가 그냥 어디 모난 구석이 없는 사람임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이 해맑은 여자라는 거는 뭔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끝까지 유지를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순자 씨를 좋아하는데 그냥 그거를 모르는 척 외면하고 뭐 모르는 척이 아니지 실제로 모르고 외면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인 건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그래야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순자 씨가 예상외로 화려하게 너무 없어서 그냥 좋은 말을 어떻게 순자 씨를 묘사하는 말은 맞으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 그리고 이런 밝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해맑은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냥 묘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순자 씨는 30 전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고 싶었다. 근데 이제 조금 자기가 계획한 거에 비해서는 좀 늦어졌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외모로 끌리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다정하고 예쁘게 해주고 좀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 좀 결이 잘 맞는 사람에게 끌렸다. 순자 씨는 기본적으로 좀 밝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쨌건 좀 봅시다. 순자 씨에 대한 장면들이 좀 더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영자님입니다. 제가 순자 씨를 왜 이렇게 뒤에다 갖다 놨지? 영자님은 자신도 그런 영자일 줄 알았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좀 그 과거 저는 물론 9기부터 봤습니다만 그 영자의 느낌이 있죠. 시원시원 솔직, 언제나 긍정적인 리더. 리더라는 표현이 좀 걸리죠. 연애 프로 나와가지고 긍정적인 리더라니 뭐 피해게임 2야? 이 연합의 리더야? 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걸 보면은 영자님이 뭔가 밝은 에너지를 주고 이런 좋은 활약을 하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관계가 잘 안 되고 끝난다는 얘기인가? 시원시원하고 솔직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전체 시장의 호인 면은 아니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면이 있으니까 좀 두고 봐야죠. 물론 리더라는 게 뭔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을 이제 확 끌어가지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간 해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왜냐면 영자님이 어디에 뭐 보스나 이런 캐릭터도 아니고 학원 강사신데 학원 5개를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다니는 그런 거면 어떤 리더라는 표현을 하기는 직업상으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게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죠. 아, 영자님 좋은 결실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영자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제 굉장히 활달하고 막 에너지틱하지만 그래서 대치동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불러줬다. 그래서 가보니까 천직이다. 근데 영자님은 워낙에 이분이 밝고 탤런트가 있는 분이니까 어디선가는 불렀을 거예요.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았을 것 같아.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물론 이제 약간 불평불만이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도 약간 농담처럼 승화시켜가지고 전체적인 결속력을 좀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분위기도 잘 휘어잡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장점이 많은 분이라 아마 여기저기서 오라고 했을 텐데 어딜 갔어도 영자님은 이게 천직이구나 생각했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나. 그래서 영자님이 이제 걸크러쉬 같은 느낌이죠. 연애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영자님은 막 걸크러쉬 어떤 막 리더 그리고 내 맘대로 하겠어 약간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캐릭터거든. 그런 갑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보고 싶다고 하면 달려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항상 화제의 중심인 옥순이 등장을 합니다. 옥순이란 캐릭터는 어떤 외모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자기 세계가 확실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순자 씨는 이제 광수 씨가 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선 자립과 독립을 하는 순수 순백의 미녀. 이건 지금 옥순 씨가 가지는 과거와 지금 현재의 외모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순수 순백의 미녀. 이거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한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립과 독립을 아는 자립은 뭐야? 혼자서 삶을 이끌어 갈 줄 아는 거고 독립은 혼자서의 삶도 괜찮은 거지. 혼자의 삶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랑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옥순 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뭐 현숙 씨랑 비교를 하든 아니면 옥순 씨 자체로 좀 보든 조금 보여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은 다 드러나진 않았는데 이 옥순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광수 씨의 마음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옥순 씨가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지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중에 차차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옥순 씨의 인터뷰가 시작되는데 결혼하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요즘에 남자들이 은근 결혼 생각이 하고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옥순 씨가 뭔가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이 결혼 생각이 없어가지고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뭐 아닐 수도 있겠죠. 학원을 자기 돈으로 차렸고, 그리고 비수기 때는 100명, 성수기 때는 200명까지 올라온다. 이 정도면 고정비가 꽤 크지 않겠나.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 이런데 이제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니까. 그냥 뭐 맘 편히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영역의 건 아닌 거지. 매출이 높아도 어쨌건 생존을 위해서 항상 긴장돼 있는 삶을 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하에서 사업을 하다가 1년 만에 지상으로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에 애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어쨌건. 그리고 만나던 분들의 나이 차이가 많았다. 그래서 뭐 적게는 5살에서부터 13살까지, 뭐 5살이야 평범 정도 수준인데, 13살이면 좀 많은 차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의 사랑을 못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왜 나이 차이 많은 사람들만 만났는지 모르겠다.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이거는 이제 몇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부모가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옥수님이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하고 사업을 빨리 시작하게 되면서 내 또래의 사람과는 좀 눈높이가 이미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 있죠. 왜냐면 내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할 때 내 주변의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도 뭐 신입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랬을 때 대화가 잘 안 되거든. 이제 그런 면에서 나의 지금 사회적인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눈높이가 많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결단성이 과감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도 자기 또래의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과 대화가 조금 더 편하고 그러게 더 대등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영자 씨와 대화를 해요. 영자 씨가 이제 옥순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순자일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해요. 이제 영자 씨가 행 하는 표정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영자 씨가 옥순 씨 말에 행 이렇게 한 거지만
실은 그 표정의 그 맥락은 이쁘면서 왜 그래요? 라고 해서 오히려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지. 이쁘시면서 뭘. 여기 딱 그 캐리커처가 그 표정이네. 근데 어쨌건 그거는 영자 씨가 오히려 옥순 씨를 띄워주는 형식의 개그 포인트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현숙 씨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결혼의 진심, 신념의 여자, 현숙. 현숙 씨도 뭔가 굉장히 진정성 있게, 여기 현숙 씨 가렸구나. 현숙 씨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구나. 근데 현숙 씨가 보여주는 행동을 제가 앞에서 이제 옥순 씨와 좀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숙 씨가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현숙 씨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숙 씨가 이 솔로 나라에 오면서 조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숙 씨는 조금 약간 보이시한 매력이 있는 좀 털털함을 갖춘 오히려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에 가까운 사람 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더 여성스럽고 연약한 뭔가 좀 보살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캐릭터를 좀 해야 되는구나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현숙 씨가 가진 매력도 충분히 경쟁성이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언제죠? MG 현숙? 기타 영수와 연결이 됐었던 그분의 포지셔닝도 상당히 효과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현숙 씨가 너무 머리로 지금 자신의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원래 현숙 씨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셨을 텐데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뭔가 내가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죠. 저게 이제 이 진심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좀 그런 게 아닌가. 오늘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별칭을 쭉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상철 씨가 와서 짐을 들어줍니다. 현숙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로맨티스트나 다정한 사람이 끌리는데 이제 바람둥이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다. 도덕적인 신념이 있어야 된다. 서로가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게 확실한 사람이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상황은 절대 없을 거다. 바람은 이해 못한다. 근데 배신만 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이해한다. 그래서 진실되고 영원한 환상에 대한 환상을 아직 깨진 않았는데 이런 말이 이제 깨질 뻔한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실은 그런 배신에 대한 그 걱정이나 이런 게 오히려 그 상대에게 굉장히 강한 헌신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음을 놓지 못하는, 왜냐면 그게 머릿속에 항상 있으니까 오히려 저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쪽이 배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이게 오히려 저거를 신경 쓰는 게 좀 상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좀 걱정이 살짝 드는데 어쨌건 좀 보자고요. 이번 기수에 현숙님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오는 유채꽃밭에 이 12명의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숙 씨가 약간 좀 치마가 짧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자 씨가 나도 치마 힘주고 왔다고 그런 표현을 쓰시죠. 어쨌건 이 6명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브리핑을 해봤고 좀 장면 해가지고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나는 솔로가 기수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나는 솔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행동에 있어서 조심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은 진정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완전 그 날것의 이분들의 모습이 연애를 할 때 아니면 연애를 꿈꿀 때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덜 보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다른 장면으로 그리고 더 심도 깊은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좀 브리핑 어떤 가설 수립의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좀 흥미롭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